자, 141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뜻, 이제 법학은요, 개념의 학문이에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법률행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법률효과라는 말은 대충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법률요건이라는 말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뭐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결. 필수 불가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의사 표시라고.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엔진이 일단 있죠. 엔진, 뭐 조향장치, 뭐 미션, 바퀴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분명히 될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썬루프 이런 거, 파노라마 썬루프 꼭 필요는 없죠. 근데 자동차라는 놈이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엔진이라든가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조향장치라든가 브레이크, 뭐 타이어, 바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법률 행위에도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의사 표시라고. 자, 그런데 왜 의사 표시라고 부르는가? 아까 법률 행위라는 건 계약 같은 걸 생각하시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을이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의 소유권을 손에 놓고 싶어요. 얘가 취득하기를 원해요. 얘가. 요 원하는 게 의사예요. 뭘 원하는 걸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권리를 원하는 것, 어떤 효과를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러 가셨을 때 사려고 맘먹은 게 있죠. 뭐뭐뭐 사야지. 그게 의사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의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의사를 가지고 갑을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서 갑을 싹 째려봐. 그럼 갑이 저 을이란 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원하고 있구나. 그걸 팔아야지. 라고 갑이 생각하지는 않겠죠. 을이 말을 해야지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101호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라고 원하는 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표시라고 해요. 원하는 게 의사고 그걸 겉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걸 바깥으로 외부에 나타내는 것. 이걸 표시라고 해요. 원하는 게 의사, 나타내는 게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뭘 하나 사려고 해.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 들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사겠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갑이 오케이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돈을 주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요. 그럼 을은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갑과 계약을 함으로써 을은 원했던 소유권을 손에 넣지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하고 계약을 맺으면 예? 이렇게 법률 요건 중에서 자신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예요. 자신이 원한 대로. 아까 자동차에 바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원한 거예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한 거 아니죠? 길 가다가 바치니까 법률이 나한테 권리를 줬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건 자기가 원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라는 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예요. 그 말이 다시 한번 의의를 보면 들어있어요. 일정한 효과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그 결과 법률행위는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그 법률행위의 뜻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데 이 의사표시가 이 법률행위 속에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종류가 분류가 돼요. 거기 2번에 있어요. 법률행위 종류.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개수.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분류를 해요. 단독행위로 나누기도 하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어요. 합동행위는 나중에 보고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단독행위는요.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어요. 법률행위 속에 한 개. 반면에 계약은요. 이 계약 속에 의사표시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2개를 각각 이렇게 불러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2개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반면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근데 이 단독행위가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구별해 놓은 다음에 단독행위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약하고 구별해 볼게요. 내가 이 101호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소유권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럼 갑한테 가서 101호 아파트를 팔아라 라고 먼저 말을 하겠죠. 이때 갑이 조건이 맞으면 팔겠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양당사자가 의사가 일치가 돼야 계약이 돼요. 그렇죠. 내가 저 101호 아파트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게 계약이에요. 그럼 반대로 단독행위는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단독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상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상권이 뭐였죠? 예,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갑과 계약을 해서. 그럼 을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게 돼요. 그럼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땅과 건물 소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만 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아요. 왜? 을이 뭘 갖고 있으니까?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이 기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둘이 30년 기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을 지어서 30년 동안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만약에 30년이 딱 됐어요. 갑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을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 민법이 을이 갑에게 건물을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법이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 민법 283조라는 법률 규정에서 의리가백에 건물을 사라.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은 이 건물을 사기 싫어요. 철거하고 자기는 자기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럼 노할 수 있어야 되죠. 못해요. 사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야 돼요. 갑은, 땅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났어. 원래는 얘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법에서 의리가백에 야 건물 사도록 돼 있어요.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의리가백에 사라.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갑과 을 사이에는 건물 매매계약 비슷한 게 성립이 돼요. 일방적이죠.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게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걸 뭐라 한다? 단독행위 이렇게 불러. 자, 이때 을은 누구한테 사라 그래야 돼요? 갑. 갑의 부인한테 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한테 이거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과 등록을 해가지고 입문서를 받았어요. 입문서는 여러분들이 학원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입문서 책 동산이죠. 이거 부동산 아니죠. 동산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첫날 민법을 들었어. 근데 도저히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미 1교시를 들었고 책은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책은 환불이 안 돼. 나머지는 이제 수강료로 환불을 받았어. 그럼 책을 가져가야 돼. 이거 내 거야. 근데 꼴배기가 싫어. 그럼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동산 소유권 포기라 그래요. 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책이라는 동산 소유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요. 우린 그냥 물건 버린다고 말을 하죠. 법적으로는 동산 소유권 포기예요. 근데 이거 버릴 때 누구의 허락 받고 버려요? 그냥 내 맘대로 버려요. 내 맘대로 버려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동산 소유권 포기라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결국 단독행위란 건 누구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행위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결과가 생기는 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 단독행위,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동산 소유권 포기처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확인을 꼭 해야 될 게, 오늘 아예 머리에 박으셔야 될 게 141페이지에 보면 법률의 종류, 의사표시 수를 기준으로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거기에 보면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등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채무면제, 철회, 동의과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는 거.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동산 소유권 포기라는 예가 하나 있다는 거. 딱 그거 기억하시고, 그것만.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몇 가지가 얘가 쭉 나왔어요. 뭐 취소도 있고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는데, 그 중에 해제 많이 들어봤죠? 해제, 해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해제나 해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해제.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언제 개강한다 그랬어요? 10월 5일 날 왔어요. 개강을 안 해. 학원이 문을 닫았어.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
죄송합니다. 학원 경영이 어려워서 학원을 문을 닫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 되죠. 계약을 깨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은 학원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고요. 학원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이 강의를 제공 안 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거를 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계약을 끝내야 되죠. 그게 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 운영하는 분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요. 이때 이 해제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 말은 학원 운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이 소멸해버려요. 해제를 통해서. 계약이 소멸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원비를 낼 의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돌려달라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요거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제. 근데 어쨌든 법률행위 정리를 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데, 즉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꼭 들어있는데, 이 의사표시는 의사는 원하는 거, 표시는 말하는 거,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게 하나고, 그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 계약은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더라. 이때 없는 것 중에 동산 소유권 포기가 있고 있는 것 중에 해제 같은 게 있더라. 딱 요 정도를 법률행위 종류에서 오늘은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어려워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죠? 아까 2교시는 그래도 밝았는데 점점 어두워져, 점점 어두워져.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한 장을 넘기면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가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법률 행위를 했다 해서 그 법률 행위 효과가 원한 대로 100%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갑이나 을이 만취해 있다. 만취한 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만취한 사람을 우리 민법은 의사무능력이라 그래요. 의사무능력. 아까 의사가 뭐였었죠? 원하는 거. 내가 뭘 해야지라고 원하는 거. 이걸 판단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사무능력이에요. 뭘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민법에. 무효예요. 무효라는 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가 원한 대로 100% 완벽하게 효력이 생기려면 그 법률 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률 행위 요건이에요. 법률 행위라는 건 행위자가 빛이 계속 이렇게 겁나게 반사가 되네. 잠시만요. 번쩍번쩍해. 창문에서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만취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로 미성년자,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인데요. 미성년자가 법률에 행하면 부모가 동의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안 했어. 미성년자가 지멋대로 계약을 했어. 그럼 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를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그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유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했을 때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그 계약이 완전하게 효과가 생기려면 즉 행위한 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려면 과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이게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무조건 계약을 했다 해서 그 계약이 다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법률의 요건입니다. 자, 이 법률의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성립 요건은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은 그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그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단 계약을 해야 되죠.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게 성립 요건이에요. 즉 계약이 체결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단하는 게 성립 요건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면 누군가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계약이 유효자 무효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아예. 반면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쳤을 때 그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히 두 가지씩 있어요.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해요.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 예컨대 유언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법률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을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일반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만 필요한 걸 특별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 공히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이 세 개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사람. 그걸 당사자라 그래요. 이 사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계약을 각과 의리한다? 각과 의리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각과 의리 101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 갑은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101호를 팔아서 돈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고요. 을은 돈을 주고 101호를 사가지고 101호 소유권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표시해야 돼. 그걸 뭐라 했어요? 아까 의사표시.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든지 법률행위하는 당사자와 그 법률행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외부에 나타내는 의사표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지금 안 봐요. 특별은.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가 다 유효한 건 아니라 했어요. 자, 효력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을 봅니다. 일반적 효력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이에요. 자, 당사자는요, 계약을 할 때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능력. 자, 능력. 이 능력이 민법에 4개가 있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없으니까 몰라도 되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 가면 책임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능력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당사자는 계약을 할 때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란 것도 있어야 돼요. 이때 권리 능력이란 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의사 능력은 아까 뭐라 했어요?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취해 있으면 판단력이 없다 그랬죠. 똥된장 구별 못해요. 만취해 있으면. 그러니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잠을 자고 그러죠. 제가 아는 모 학원 강사분께서 두 분이서 수업이 끝나고 술이 만취될 때까지 드셨어요. 그리고 한 분 집에 가서 자자고 갔어. 근데 아침에 깼더니 주차장에 이불을 펴놓고 두 분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걸 관리하시는 분이 발견해서 깨웠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기억이 안 나. 왜 안 나나? 만취했으니까 안 나죠. 한 분이 집에 올라가서 문 따고 들어와서 이불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을 안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깔고 잔 거예요. 이때 판단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분들을 의사무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없다. 이걸 의사무능력이라 하고 아까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된 거예요.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해요. 조금 더 쉽게는 계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아까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이걸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어요. 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부모. 근데 만약에 행위할 때 제한 능력자였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결국 요 두 가지 효력 요건이죠.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원래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여야 돼요? 무효여야 돼요. 근데 우리 민법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가 원칙이 돼. 뭐도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나중에 무효 취소해서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당사자는 행위할 때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두 가지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그리고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행위는 무효.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돼요. 두 번째, 요 법률 행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걸 확정성이라고 그래요.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적법. 세 번째로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돼요. 이 사회 질서를 법에서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도 해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설령 계약을 할 때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없거나 목적이 확정은 되어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법을 위반했거나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고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무효. 세 번째로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사회 질서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의사는 아까 원하는 거라 그랬고요. 표시는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집에 진간장이 똑 떨어져서 진간장을 사러 갔어요. 의사는 진간장이에요. 그리고 마트 가서 진간장을 주섬주섬 챙겨갖고 계산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진간장이 아니라 국간장이야. 그럼 의사는 진간장이었는데 계산대의 표시는 뭘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국간장.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내가 원했던 진간장이 내 손에 없어요. 원하는 걸 손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처럼 진간장을 살 생각이었지만 깜빡하고 국간장을 사왔다면 내가 원했던 진간장을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일치해요. 그런데 나는 진간장을 사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슈퍼마켓에 진간장이 없어. 그래서 진간장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 진간장이 똑 떨어졌는데 진간장으로 요리 하나, 국간장으로 요리 하나 똑같대. 맛은 똑같대. 국간장을 건네줘요. 나는 구별을 못해. 그래서 아, 국간장도 되나 보다. 라고 원래는 진간장을 사러 갔는데 상대방이 아예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맛이 똑같다고 말을 해. 그래서 아, 진간장하고 국간장이 똑같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바꿔 국간장을 사야 되겠다. 의사 국간장. 그래, 국간장 주세요. 표시. 일치하죠. 사와서 맛을 봤더니 달라. 완전히 속았죠. 이걸 민법에서 사기라 그래요. 사기당했어. 내가 원래 사고자 했던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표시했어. 의사 표시는 일치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이걸 하자가 있다 그래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의사를 표시할 때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이것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그 행위는 완전하게 유효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특정한 행위가 따로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 중에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대리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 대리 행위라는 것은 다른 법률 행위와는 다르게 그 대리 행위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행위는 유효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 토지거래가 유효하려면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예요. 이것도 다 뒤에서 합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유효가 돼요. 기한이란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기한이 도래를 해야 그 행위는 유효해요. 자, 이때 대리권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조건 성취라든가 기한 도래 같은 것들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 중에서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조건이란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기한이란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 여기에만 필요한 효력요건이에요. 특정한 법률행위만 필요한 효력요건이에요. 그걸 특별효력요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유효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요 빨갛게 칠해진 부분에서 9문제가 나와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민법 총칙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첫 페이지에 법률 행위 있고, 법률 행위 의사표시, 법률 행위 대리, 법률 행위 무효 취소, 법률 행위 부관, 요걸 쫙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144페이지에 보면 법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오른쪽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와요. 세 장을 넘기면 150페이지로 가봐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두세 문제가 나와요. 올해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희한하게.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누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오른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넘기면 15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목적이고 요거예요. 163페이지로 가봅니다. 대리라고 돼 있죠? 그게 요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게 대리. 그리고 쭉 또 넘겨요. 176페이지. 무효와 취소라고 돼 있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까 무효 또는 취소라 그랬죠? 그 속에 요게 들어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 여기 들어있어요. 특별 효력요건 여기 들어있어요.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효의 효과 바로 위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법률관계라고 돼 있죠. 이게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중개사법에 다 들어갔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판례는 앞으로 이제 중개사법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과가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 있고요. 세 장을 넘기면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가면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조건과 기한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시험범위 9문제, 한 문제는 앞에서 봤던 거에서 나와요. 보통 권리의 변동 아까 봤죠? 취득 변경 소멸 또는 법률행위 종류 봤죠? 요거에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나머지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 9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무효와 취소, 부관 이렇게. 그 중에 요 목적에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에서 두세 문제, 대리에서 보통 세 문제, 무효 취소와 조건의 기한에서 한 문제씩,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 민법 총칙 중에 법률행위, 그 중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효력요건 중에서 5개 요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틀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민법은.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차만 쭉 봐도 한번 공부한 게 돼요. 내가 지금 민법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그 내용도 훨씬 쉽게 다가와요. 항상 공부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목차를 통해서 먼저 뼈대를 잡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통 공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나무를 열심히 보고 나중에 숲을 완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숲을 딱 보고 밑에 나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학은 후자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나아요. 조문 구조 자체가 큰 틀부터 세부적인 걸로 쪼개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법 조문 자체가. 그래서 공부도 큰 틀을 잡고 거기다가 살짝 살을 붙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민법 4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뼈대를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살을 하나씩 붙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저기 앞으로 돌아가면 144페이지에
법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률의 목적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학원과 계약을 할 때 원했던 게 뭐예요? 아, 합격이죠. 그죠? 그거는 법률의 목적이 아니에요. 학원과 계약의 목적이 뭐냐?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그게 목적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합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학원과 계약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부의 목적이에요. 시험을 보는 목적이지 계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학원과 계약을 한 목적은 뭐야?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게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갖춰야 그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첫날이니까 끝을 낼게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할게요. 확정성하고 가능성까지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각과 을이 애인이에요. 서로 사귀어요. 사귀는데 하루는 공원을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밤이 됐는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해. 굉장히 많이. 아주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주 맑은 날. 6,000개. 아주 맑은 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별이 6,000개 정도 된대요. 그런 날이에요. 근데 둘이 공원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자분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더니 별이 너무 반짝거리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느닷없이 자기야 나 별 하나만 따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한 70년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올 수 있는 대사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말만 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럼 하늘에 있는 별 하나 따다 줘. 그럼 이때 갑은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또 한마디 하죠. 그럼 따다 주지. 오케이. 별을 따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따다 주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자, 계약이란 게 성립이 됐을까요? 둘 사이에? 우리 법적으로만 따져보죠. 계약이란 게 성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3가지가 필요했어요. 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합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계약 성립했지요? 성립했어요. 무슨 계약일까요? 증여계약이 성립했어요. 돈 안 받고 뭐 해주는 게 증여계약이에요. 돈 안 받고 뭘 주거나 이런 걸 증여계약이라고 그래요. 갑은 을로부터 돈 받고 따다 주기로 했어요? 그냥 주기로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는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자,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갑은 별 따다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이 증여계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겼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 권리와 의무가 생겼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따져볼게요. 당사자 살아있죠? 권리 능력 있어요? 자, 판단력. 둘이 만취해 있어. 그럼 판단력 없어요. 무효. 무효. 네? 미성년자야. 취소. 근데 만약에 살아있고 정신도 말똥말똥하고 성년자야. 그럼 이거 통과. 통과합니다. 그 다음 이거 갑니다. 자,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아까 별이 몇 개가 보인다 그랬어요? 6,000개. 그런데 을이 그냥 별 하나 따다 줘 그랬어요. 어떤 별인지 확실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성이에요. 네?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을이 갑에게 야, 약속대로 빨리 별 내라. 그럴 때 갑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계약은 했으나 네가 어떤 별인지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나는 너에게 별을 따다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성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둘이 할 때요, 얘가요, 그 6,000배 별 중에서 저별이 나왔어요. 저별 콕 찍었어. 확정됐죠? 확정됐잖아. 그 다음 이거 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걸려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별 따다주기 그게 뭐야 걔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법을 공부하실 때는 황당한 경우도 다 법적으로 판단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네? 각과 을 사이에 앉아가지고 별을 따다주기로 했어? 증여계약이 성립했네. 며칠 있다가 을이 갑에게 왜 별을 따다주지 않냐고 갖다주지 않냐고 따지게 되면 그때는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네. 판단하려면 단계별로 보자. 당사자는 능력이 있는가? 있네.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부터 판단해보자. 확정이 안 돼 있다면 무효. 확정은 됐는데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과 을이요.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매했어요. 자, 계약은 성립했고요. 효력 요건을 판단해 봅니다. 확정돼 있는지 봤더니 어느 지역에 있는 A 토지라고 확정을 했어요. 두 번째, 가능한가 봤더니 가능해요. 갑은 돈 받고 A 토지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요. 허가구역 내에서 뭘 받으라고 돼 있어요?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법을 위반했죠. 분명히 허가구역 내에서 뭘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확정도 돼 어떤 땅인지 확정도 돼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을 충분히 넘겨줄 수도 있지만 뭘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무효. 법을 위반하지 마라. 그게 적법성이에요. 그걸 판단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을 도박자금을 빌려줘요. 도박자금을 1억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요. 도박자금. 자,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해 봅니다. 능력 있다고 전제합니다. 확정돼 있는지 봤더니 가능해. 1억 확정돼 있어요. 얼마를 빌려주기로 확정을 해놨어. 1억. 가능한가 봤더니 갑은 돈이 1억이 있어.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적법을 판단해 볼게요. 이거 법을 위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거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법을 위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갑이요. 제가 이런 예를 보통 초반에 많이 드는데 나중에는 안 들어요. 스폰서 계약을 해요. 연예인 을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암암리에. 뭐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연예인 전체를 싸잡아서 또 욕한다고 또 누가 뭐라 할라. 스폰 계약 말고 이렇게 하죠. 판례 표현대로. 본부인이 있는 갑이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면서 여자한테 오피스텔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생활비를 줘요. 그걸 부첩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 계약이 유효한지 볼게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확정성 보겠습니다. 부첩계약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아파트 사주기로 했고요. 자동차 사주기로 했어요. 생활비 3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돈 있어. 가능해요. 여기까지 통과를 했어요. 요게 문제야. 이거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부첩계약. 적법할까요? 위법할까요? 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적법할까요? 위법할까요? 적법해요. 왜?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이걸 금지하는. 과거에 도박죄를 지금도 있어요. 도박
하는 행위,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도박을 하면 안 돼요. 과거에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폐지가 됐어요. 그렇게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걸 금지하는 규정, 부첩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계약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적법해요. 근데 적법하다 해서 이거 유효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일일이 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국가가 국민한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규정이 없어요. 그것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계약이 설령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걸 유효로 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은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기까지 하지만 뭐에 위반된 거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 거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는 판단이 쉬워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전에 별 따다주는 거 확정성, 가능성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법이 있으면 그거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사회 질서. 그렇죠? 그래서 요 목적과 관련된 시험 문제 대부분 여기에 집중이 돼서 나와요. 사회적 타당성과.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확정성과 가능성과 적법성의 내용은 별로 없는데 사회적 타당성을 보면 내용이 3페이지, 4페이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제일 많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 민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지 봤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도 봤어요.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법법. 그중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에 관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법률 행위 중에서 요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5개가 있고요. 그중에 목적 요건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요렇게 뼈대를 잡고 오늘은 돌아가시면 돼요. 다음 주에 요 정도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제가 2시간 이상 떠드는 것 중에서 딱 지금 말씀드린 거 요것만이라도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뭘 공부할 것인가,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가,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첫날이어서 대충 뼈대만 잡고 다음 주부터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복습 안 하셔도 돼요. 첫날이어서 첫 주에서 제가 봐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갔다가 책 덮어놓고 강의도 안 듣고 그냥 그대로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이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올라가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일주일인가 너무 빡세게 할 필요 없고 11, 12월 달은 설렁설렁 학원만 열심히 다니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봐드릴 테니까 11, 12월 달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